자, 출발합니다. 속도 대 지구력의 최종 테스트에서 치타가 즉시 선두에 섰습니다. 치타는 3초 만에 고속도로를 달리는 속도에 도달하는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동물입니다. 그리고 불과 20초 만에 축구장 7개나 되는 거리를 뛰고 나서는 계속해서 나아가지 못하는군요. 그리고 가지 뿔영양이 앞지릅니다. 이 영양은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빠른 동물로 천적인 코요테와 보브캣을 먼지 속에 남겨두는군요. 패스트푸드라고 불러도 될까요? 하지만 역시 속도가 느려지고 있습니다. 더 낮은 속도로 간다면 수킬로미터는 더 달릴 수 있을 거예요. 뒤에 누가 바짝 붙었네요? 조심하세요. 누입니다. 최대 속도는 제쳐두고 이 동물은 매년 1600km를 걸으며 아주 먼 거리를 이동합니다. 운전을 하면 20시간이 걸릴 거예요. 다음은 정글의 왕입니다. 치타처럼 사자는 짧게 폭발적인 속도를 냅니다. 먹이에게 달려가서 뛴 거리의 반 정도인 11m가량을 점프해서 달려들며 사냥하죠. 그런데 몇 초가 지나면 근육이 금방 피로해져 지친다고 합니다. 차례차례 아래로 내려갑니다. 고양이, 토끼, 곰까지 거의 모든 단거리 주자들이 1분 안에 밖으로 나오는군요. 이제 누가 가장 오래 버틸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이 가장 큰 새이자 세계에서 가장 빠른 두 발 달린 동물은 단거리 선수들과 충분히 경쟁할 수 있습니다. 타조의 다리에 있는 힘줄은 스프링과 같아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고도 동물들을 앞으로 밀어낼 수 있어요. 하지만 45분 후 점점 속도가 떨어지더니 마침내 포기를 선언하는군요. 그 뒤를 가지 뿔영양이 따라갑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뿔이 포크의 갈래처럼 갈라져 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다는 거예요. 또한 매년 뿔갈이를 하는 유일한 동물입니다. 보통 매년 뿔이 떨어진다고 해요. 1시간 후 낙타가 뛰쳐나옵니다. 큰 짐을 싣고 하루에 40km 넘게 이동할 수 있지만 달리는 동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래바람이 부는 기후 때문에 낙타에겐 눈꺼풀이 3개나 있고 길고 두꺼운 속눈썹도 2줄이 있답니다. 그리고 콧구멍을 완전히 닫을 수도 있어요. 와, 그거 유용하겠어요? 썰매개들은 여전히 힘차게 달리고 있습니다. 다들 체력을 유지할 충분한 에너지가 있는 것 같네요. 썰매견들은 보통 집에서 사는 반려견보다 5배 더 많이 하루 10,000칼로리까지 섭취하는데요. 이 친구들도 1시간 20분 후면 지치게 될 거예요. 얼룩말은 아직 달리는 중이군요. 사자의 빠른 돌격을 피할 수 있는 얼룩말은 체력 덕분에 쉽게 포식자들을 따돌릴 수 있습니다. 사실 사자가 얼룩말을 놓칠 확률이 약 80% 정도 된답니다. 얼룩말의 사초는 계속해서 시속 16km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사실 말은 이 속도의 5배 이상을 달릴 수 있어요. 경주마는 비장에서 더 많은 적혈구를 뿜어내 근육에 더 많은 산소가 공급되도록 자랐고 그래서 더 오래 버틸 수 있죠. 하지만 2시간 30분이 지나자 말은 경주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인간이 선두에 나섭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먼지가 일어났을 때 우리 인간이 도달한 가장 빠른 속도는 시속 44.7km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올림픽 단거리 육상 선수 우사인 볼트의 1초 기록일 뿐 우리의 평균은 아니에요. 속도는 동물의 왕국을 위한 것입니다. 인간은 장거리 달리기를 위해 태어났고 동물 모두를 능가할 수 있습니다. 인간 중 제일 뛰어난 사람은 딘 카네즈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쉬지 않고 북캘리포니아를 가로질러 560km를 달렸습니다. 80시간 44분 동안요. 3일 이상 쉬지 않고 달린 겁니다. 정말 중간에 멈추지도 않았다고요? 대단하네요. 우리 종족은 오래 달리기를 위해 진화했습니다. 우리 몸에는 털 대신 200만에서 500만 개의 땀샘이 가득하죠. 땀 대신 숨을 헐떡이는 동물보다 공기역학적이고 더 효율적으로 더위를 식힐 수 있습니다. 크고 강한 둔부 근육은 몸을 똑바로 세워주는데 무게중심을 잡게 해주고 태양이 내리쬐는 표면적을 최소화해줍니다. 덕분에 에너지가 절약되고 균형이 유지되고 몸이 과열되지 않는 거죠. 우리의 초기 조상들이 사냥했던 먹이들은 그렇지 않았고요. 그래서 우린 속도가 아니라 끈기가 필요했습니다. 버스의 뒤를 따라 달리려고 해본 적 있는 평범한 분이라면 아실 거예요. 인간은 아주 먼 거리를 달리기 위해선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근육과 관절이 닳고 닳는다는 건 과장이 아니죠. 일반 마라톤 선수들은 몇 주에서 몇 달까지를 경기 준비와 경기 후 휴식에 씁니다. 경주자들이 속도를 걷는 정도로 늦췄군요.
이제 이 동물의 왕국에선 마침내 지구력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북극 나그네쥐는 하루의 대부분을 땅굴을 찾아다니며 보냅니다. 이 85g의 작은 생물체는 하루에 16km를 이동합니다. 마치 우리가 하루 안에 그랜드 캐니언을 40번 걷는 것과 같아요. 북극곰은 보통 하루에 32km를 이동하지만 몇몇은 80km, 심지어 수백 킬로미터까지도 여행한다고 합니다. 북극곰은 사실 해양 포유류로 여겨지는데 해빙 위에서 일생을 보내고 바다에서 먹이를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늑대무리는 먹이를 찾아 하루에 50km까지 여행합니다. 새로운 물이나 짝을 찾는 외톨이들은 훨씬 더 멀리 800km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50번 오르내리는 것과 같죠. 그럴 일은 없겠지만요. 매년 이동 시 순록은 4,800km 이상을 여행할 수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뉴욕까지의 거리보다 더 긴 거예요. 북극 순록의 눈 색깔은 겨울에 금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햇볕을 거의 보지 못하는 시기 동안 눈이 빛에 더 민감해지게 되죠. 아! 저게 뭐죠? 저기 하늘에요. 지구력 비행선인가요? 쌍안경을 들고 붉은 목 벌새를 좀 보세요. 동전 하나보다 가벼운 이 새는 800km의 거리인 멕시코만을 가로지릅니다. 22시간 동안 쉬지 않고 비행할 수 있어요. 지구상에서 가장 작은 새치고 아주 인상 깊군요. 꼬마 친구 조심하세요. 시속 200km 속도로 나는 송골매입니다. 이 새는 하루에 1280km를 날 수 있고 다이빙을 할 땐 시속 300km에 달하는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새들 중에서 가장 빠른 지구력 비행인데요. 송골매는 엄밀히 말하면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동물입니다. 송골매를 위에서 가리는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 중 세상에서 가장 큰 새가 다가왔군요. 날개 폭이 3.5m나 되는 나그네 알바트로스는 세상의 반바퀴인 약 16,000km를 한 번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번식할 때가 되었을 때만 육지로 오고 대부분의 삶을 하늘에서 보냅니다. 여기 최근 대규모 곤충 이동에서 1위였던 제왕나비를 제친 된장 잠자리가 나타났습니다. 제왕나비는 캐나다에서 멕시코까지 매년 4,800km를 여행합니다. 하지만 된장 잠자리는 대양을 가로지르며 약 17,700km까지 날아갑니다. 만약 세계에서 가장 오래 걷는 걸로 기록을 세우고 싶다면 아프리카의 가장 남쪽 끝에서 시작해서 러시아의 가장 먼 북동쪽 끝까지 걸어가야 할 겁니다. 22,500km 정도가 될 텐데 이 정도면 지구 둘레의 절반 이상입니다. 북극 제비갈매기는 약 3만 km를, 그러니까 지구 둘레의 4분의 3 거리를 3주 동안 비행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거리를 하이킹한다면 여행을 마치는데 4년이 걸릴 거예요. 하지만 200일 연속으로 쉬지 않고 날 수 있는 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칼새는 10개월 동안 계속해서 비행할 수 있는데 이는 평생 지구에서 달까지 여러 번을 왕복해서 다녀오는 것과 마찬가지랍니다. 겨울에서 벗어나는 많은 철새들처럼 이들도 날면서 먹고 잠을 잡니다. X선 촬영을 한다면 새들이 휴식을 위해 뇌의 절반은 끄고 나머지 반을 비행을 위해 사용한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너무 감명받진 마세요. 우리도 그럴 수 있으니까요. 비슷하게는요. 우리도 낯선 곳에서 선잠을 잘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뇌의 절반은 경계태세에 있어서 완전히 잠을 자는 것은 아니랍니다. 혹등고래는 이동 시기에 매년 9,600km 이상을 헤엄칩니다. 이들은 해양 생물들 사이에서 가장 오랫동안 이동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어요. 재미있는 사실 하나는 혹등고래의 꼬리가 저마다 지문처럼 고유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알려진 모든 꼬리를 모은 카탈로그도 있습니다. 하지만 혹등고래의 기록은 많은 상어들에게 그저 웃음거리일 거예요. 웃을 수 있다면 말이죠. 메갈로돈의 먼 친척이라고 할 수 있는 백상아리와 청상아리 같은 종은 평생 수영을 멈추지 않습니다. 만약 멈추면 숨을 쉴 수 없을 거예요. 이들은 계속 움직이면서 아가미를 통해 물이 흐르게 하고 그렇게 산소를 얻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근육은 기능하기 위해 산소가 필요하진 않아요. 장거리 지구 수영에 쓰는 하얀 근육 조직이 그렇죠. 붉은 근육 조직은 피에서 산소를 공급받아야 하는데 빠른 속도를 낼 때만 사용됩니다.